볼게요. 85쪽에 있는 지수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 파트를 좀 볼게요. 지수방정식, 연립방정식 파트를 볼 건데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파트 오늘 하게 될 내용인데 이 파트를 한번 보면요. 2 곱하기 뭐 3의 x제곱 플러스 2의 y제곱은 10이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누구를 3의 x제곱이라는 친구를 내가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뭐 2의 y제곱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꿔버리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a 플러스 b는 10 그리고 a-b가 마이너스 1 요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 가지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감법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하면 3a는 9가 되고 3a가 9가 되고 그럼 a는 3이고 그리고 b는 자연스럽게 3이니까 얼마죠? 4가 되겠네요. 4.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바꾼 이 a가 3이란 얘기니까 3의 x제곱이 3이란 얘기고 2의 y제곱이 4라는 얘기이므로 x는 얼마일 것이고 1일 것이고 y는 얼마일 것이다? 2일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요 연립방정식 파트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260번은 260번 정도만 다루고 이쪽 파트 넘어갈 건데요. 260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아직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얘 볼 건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이 18 9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y 마이너스 2제곱이 12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얘네들을 볼 건데 요거 지수에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이거 계산이 잘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의 x제곱이라는 친구를 a로 볼 거고 3의 y제곱이라는 친구를 b로 볼 건데 얘를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거고 플러스 3의 y제곱 나누기 3인 거잖아요. 얘가 18인 거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이너스 27a 플러스 3분의 b는 18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그러면 9a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나누기 3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플러스 9분의 b가 12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똑같이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바꿔놓은 a랑 b랑 x랑 y랑 혼동해가지고 답을 엉뚱하게 적지 말자. 엉뚱하게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y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3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 7이라고 쓴다든지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거 놓치거든요.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2번도 좀 볼까요? 아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263번을 한번 볼게요. 263번. 자, 263번을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260번에 알려드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것들을 빠르게 풀어 나갈 건데 263번을 한번 보면은 치환해야 될 게 보이죠? 누굴 치환할까요? 얘 x제곱이라는 친구를 치환을 하면 4의 x제곱이라는 친구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어. 저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얘는 우리가 얘를 t라고 줬을 때 여기 어떻게 나와야 될까라는 거죠. 여기 곱하기 얼마가 되어 있는 거죠? 4가 되어 있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다? 마이너스 12t라고 표현해 주시면 플러스 32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는 치환한 형태고 t라는 친구는 결국에 누구야? 2의 x제곱을 따지고 있는 거였고 2의 x제곱은 중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고 싶은 t는 2의 알파 또는 2의 베타가 돼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볼 건데 두 근을 알파랑 베타 구해달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84 이렇게 하면 되나요? t라는 친구가 4 또는 8이 되므로 2의 x제곱은 4이거나 8이니까 x는 2거나 3이 되겠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2의 이거 이용하셔도 돼요.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두 분의 근각의수 관계. 이거는 2가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가 두 분이니까 얘가 12이 나올 거고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32가 나오니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로 풀기에는 좀 하려면 하는데 왜냐면 얘 이용해서 보면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의 5제곱인 거니까 그쵸? 알파랑 베타를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인데 둘이 더한 상태이면 뭐 1이랑 4, 2랑 3이랑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2랑 3 되네요. 그쵸? 4랑 8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근데 지금은 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지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걸 구해달라 했으면 그냥 이렇게 근각의수 관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이런 걸 구해달라 한다든지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264번도 한번 볼 거예요. 답이 로그로 좀 나와서 이것도 잠깐 볼 건데 얘도 빠르게 치환한 다음에 이어서 나가 볼게요. 264번을 한번 보면은 치환해서 보겠다 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에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인데 2의 알파랑 베타를 구해달라고 해.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볼까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뭐 3이랑 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t라는 친구는 3 또는 5가 될 건데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3이거나 5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x가 자연수로 안 나온다는 얘기야. 2의 x가 3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x는 뭔지 구할 수 있죠. 2의 x제곱은 3이다? 그럼 x는 뭘까요? 로그 2의 3이라는 거. 2의 x제곱이 5다? 그럼 또 뭐야? 로그 2의 5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얘네가 알파랑 베타인데 알파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이 로그 밑이 똑같은 로그인 상황에서는 진수가 큰 게 더 큰 놈이죠. 왜냐면 얘가 지금 만약에 2의 로그 2의 4, 로그 2의 8 이런 걸 봤을 때 4랑 8이랑 봤을 때 8이 더 크고 실제로 치환해보면 로그 2의 8은 3이고 로그 2의 4는 2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진수가 더 클수록 큰 수다. 그래서 너가 알파, 너가 베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쭉쭉쭉 가면 될 것 같고요.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활용하는 거 있거든요. 방정식 활용하는 거 88페이지 88페이지에서는 근해분리라고 하면 우리 모르나? 실근의 위치 뭐 이런 거 공원할 때 한번 배우신 적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요. 이런 기억 나실까요? 뭐 예를 들면 P가 알파랑 베타보다 크다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P가 여기 있고
더 커야 되니까 P가 여기 있겠죠? P가 여기 있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판별식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 원에서 한번 배워봤었는데 요것들은 이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면 FP 값이 얘가 F라고 했을 때 FP 값이 양수일까 0일까 음수일까 한번 보는 거예요. 얘 양수일까 음수일까요? 양수. 왜? P 값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얘는 이렇게 위에 어딘가 있겠죠? 양수. 그러면 대칭축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P보다 어때요? P보다 작죠? 대칭축이. 그다음에 세 번째 얘는 이런 상황이니까 판별식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 나오게 하는 이런 근해 분리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조금 써먹어야 되는데 269번을 한번 보면은 주어진 친구가 3의 x제곱을 t로 적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누구를 가질까? 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일단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될 거고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알파 여기 이 놈의 두 근 주어진 9x 제곱 마이너스 저 친구 주어진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이 0보다 커야 되잖아. 아 미안해요. 일단 판별식 0보다 커야 되죠. 요거 먼저 할게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k는 어떻게 진행될까?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가에 가가지고 답틱 적어버리면 미안해요 9 플러스 4k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미안.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주어진 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으면 될까? 뭐야 왜 이래? 얘가 이리로 가니까 부동으로 바뀌죠 그러면. 미안해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쏘리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걸로 끝나면 사실 얘가 정답률이 65%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럼 뭘 따져야 되냐? 이 지금 친구가 무조건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를 좀 따져보려고 해. 얘네가 실근을 가지려면 얘네 우리가 3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워내 놓은 거다 보니까 3의 x제곱에서 얘가 실근이어야 하잖아. 그러려면 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조금 너무 어렵나? 만약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려면 일단 판별식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얘가 이런 느낌으로 달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달리겠죠. 맞죠?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달리면 판별식이 이렇게 돼야 돼. 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었어?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갖고 시작해야 되죠. 맞죠? 그럼 요 놈의 축은 어디 있어요 지금? 2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얘가 축의 방정식이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맞죠? 이 상황에서 얘가 0보다 크다를 따질 거야. 0보다 크다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잘 봐. 만약에 축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축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0보다 큰 범위에서 봐야 되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 요렇게만 보는 거야. 요 상황에서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뭐만 존재해요? 실근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근을 가질 때 이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봤을 때 그 놈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보죠.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주어진 알파랑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를 따지는 거고, 그걸 따지려고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F0이 양수여야 된다. F0이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여야 된다 하는데 F0이라는 건 사실 뭘 따지는 거야, 얘들아? fx가 있는데 F0 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y 절편. 그쵸? 즉, 요 놈은 y 절편이 0보다 커야 돼.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y 절편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0을 지나게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 질문. 0을 딱 지나, 원점을 딱 지나. 그럼 얘는 어떨까? 0보다 큰 범위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0일 때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포함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0보다 클 때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실근이 하나예요. 즉 여기 있는 이 y절편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면 그 놈이 아마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근이 두 개 존재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y절편이 두 번째는 뭘 따지면 되느냐? y절편이 0보다 큰 상황을 보면 될 것이다. 그게 뭔데요? 그냥 마이너스 k예요. 마이너스 k가 5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k는 뭐보다 커? 0보다 작은 상황이 오는 거죠.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그래서 요 상황을 만족해야 되고 요 상황을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주어진 3번 답이 된다라는 거죠. 요런 거 좀 269번 요런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을 볼 거예요. 지수 부등식을 볼 건데 지수 부등식은 그냥 우리가 하는 1차 부등식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풀이가 어떨 때 이렇게 달라지고 어떨 때 달라지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논외로 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지금 271번인데 주어진 게 7분의 1의 2x-1 그리고 49분의 1의 4-x제곱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래서 x의 범위를 찾아줘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밑을 통일시켜주면 돼요. 밑을 통일시켜주면 7분의 1이라는 건 7의 몇 제곱일까요?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는 7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49분의 1은 7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7의 2x 마이너스 8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밑이 같죠?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보면 될까요? 그냥 지수의 크기가 얼마인지만 따져보면 되죠. 2의 몇 제곱인데 2의 5제곱에 2의 8제곱이면 누가 그냥 이런 거 따지듯이
그럼 8이 더 커야 돼. 이런 것처럼 얘가 크냐 따지면 된다는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그대로 부동호 방향도 그대로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얘가 1로 넘어가고 샤바샤바 해주면 어떻게 되니? 4x가 9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x는 4분의 9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이런 느낌인데 이제 풀이에서는 어쨌든 저희 시간이 또 생명이기도 하니까 잘 생각해보면 양변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이게 1보다 작은 형태야. 작은 형태면 결국이 얘가 마이너스 지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오죠. 바꿔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붙을 건데 그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본 다음에 밑을 지우고 지수만 본 다음에 어차피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면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죠.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건 이제 뭘 말하냐면 요 밑이 얘들아 0보다 크고 밑이라는 친구가 요럴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이 부등호 방향을 바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A에 fx 그렇게 돼 있고 B에 gx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도 A라고 할게요. A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A라는 친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얘를 그냥 그대로 fx 쓰고 gx 쓰고 부등호 방향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해. 결국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를 또 양면에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원상복귀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 풀이는 우리 뭐 한 거냐면 얘를 원래로 바꿔서 마이너스 fx랑 마이너스 gx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푼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요거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얘기하기를 밑이 요런 상황이면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부등호만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해. 근데 밑이 1보다 크면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72번 같은 거 보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4분의 1이고 8분의 1이니까 2라고 생각했을 때 몇 제곱이부터? x-4에다가 앞에 얼마 붙이면 될까?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빠르면 원래는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돼. 얘가 4분의 1이니까 사실 2에 마이너스 2제곱일 거고 그쵸? 8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3제곱일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자? 지수만 갖다 놓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2x 플러스 3 갖다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 이해 되시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밑이 만약에 처음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얘가 1보다 작은 형태니까 사실은 그냥 뭐만 하면 되냐 얘를 보고 그냥 요거 x-4에다 2만 붙여주고 2x 플러스 4를 3만 붙여준 다음에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꿔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부등식 문제는 그냥 뚝딱 풀릴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고 그냥 이게 되면은 무조건 1차 부등식 형태거든요. 무조건 1차 부등식 문제만 푸는 거라서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275번부터 279번까지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잠깐 볼 건데 이런 것들도 제가 그냥 쉽게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fx가 있고 gx는 다른 색깔로 할까? gx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해당하는 뭔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 일부러 여기 3차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3차로 한번 해볼게. 흰색은 fx는 흰색으로 3차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려지고 파란색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파란색 1차라서 1차가 쭉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봐봐. x가 0보다 크면 x는 그냥 0보다 큰 모든 거 다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기준을 누구로 잡는가가 중요하잖아. fx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
fx는 gx라는 놈보다 커야 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gx라는 친구보다 함수값이 크려면 얘 위에 있어야 될까 밑에 있어야 될까만 고민하면 돼. 위에 있어야 될까 아래에 있어야 될까? 크려면 fx가 gx보다 큰 구간을 물어보는 거야. 즉 어떤 구간을 물어보는 거야? 요 구간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좌표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면 해당하는 구간에 대한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단 작고 또는 감마보다 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을까? 감마보다 커야 이 부분이 나오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275번 이제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문제를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제일 먼저 보자. 주어진 부등식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275번 보면 fx랑 gx가 저렇게 있는데 7분의 1의 fx가 이렇게 있고 또 7분의 1의 gx가 이렇게 있더라. 근데 지금 현재 밑이 어떤 상황이야?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fx랑 gx에 대한 부등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주자? 부등호를 바꿔주자라는 얘기. 근데 이건 더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그냥 요거를 생략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7분의 1이라는 건 7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fx 이렇게 7의 마이너스 gx 요거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fx가 마이너스 gx가 되고 그거를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없애주면서 부등호가 바뀌는 요 과정을 생략한 것 뿐이야. 요 과정을 생략하는 단 한마디가 야 밑이 1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냥 부등호 방향 바꿔 요 얘기거든요. 생략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아직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275번에 fx가 gx보다 큰 구간을 물어보는구나. fx가 어떻게 돼 있어요? fx는 이렇게 돼 있어요. gx가 어떻게 돼 있어요? gx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점 여기가 요 점에 대한 요 값이 a라고 돼 있고 요 점에 대한 값이 b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gx보다 어떤 구간을 보고 싶어요? 큰 구간을 보고 싶잖아. 그러면 어디를 보고 싶다? 이 구간을 보고 싶다. 이 구간들을 보고 싶다. 그럼 A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B보단 커야겠죠. 그래서 A보다 얘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포함시켜야겠네. 그치? 그러면 포함시켜서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그런 상황이어야 답이 나온다 라는 거 한번 봤고 279번도 그러면 가볍게 한번 보면 현재 fx와 저 식을 보고 fx와 gx의 부등호를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야 이렇게야. fx가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왜? 주어진 밑이 1보다 작아서. 맞죠? 왜 여기가 이거였잖아.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3분의 1이랑 3분의 1이잖아. 요거였잖아 지금. 그치? 근데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간 다음에 부등호 방사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놈은 fx가 gx보다 작은 요 상황을 물어보는 거였구나. fx는 어떻게 돼 있는데 fx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gx 어떻게 돼 있는데 몰라요. 그냥 이렇게 지나요. 중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냐만 보면 돼. 얘네가 A, B, C야. 아닌가? 미안해. 아니네. A랑 여기가 A. 여기 교점이 얼마야? 뭐야? 0이네. 여기 교점은 뭐라고 돼 있어? D라고 돼 있네. 각각의 얘네들과의 교점 확인해 봤더니 GX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GX보다 작아야 된다. GX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 구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A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어때야 돼? 크고 D보단 작고 요 구간 X에 대해서 범위를 물어보는 건 여기 범위에서 물어봐야지. 요 구간을 보려면 A보다 작아야 돼요. 요 구간을 보려면 B, A, 0이랑 D 사이여야 돼요. 요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1번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는 지수부등식 저기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지수부등식이 어떤 형태였냐면 밑이 어떤 특정 값이 있는 놈이었어. 그런데 만약에 밑이 이렇게 돼버리면 x고 2x, x고 5x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어 버리면 그냥 단순히 뭔가를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잘 봐. 만약에 밑이 0이면 또는 1이면 그런 애들은 지수의 크기 차이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밑이 x인 놈을 볼 때는 밑이 1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겠고. 그래서 얘를 보면 280번을 한번 보면 280번을 보면 x의 x-3제곱 크거나 같고 x의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다면 얘를 풀어놔야 돼. 그냥 x는 0보다 크대. 요런 건 잘 봐야 돼. 요런 조건은 잘 봐야 돼. 0보다 크대. 그러면 x가 1이면 어떻게 되더라? 얘는 똑같죠. x가 1이면 지수가 뭐든 간에 너도 1, 너도 1이죠. 그럼 부등호 지금 현재 성립해야 안 해요? 그냥 그만자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하죠. 근데 만약에 봐봐 등호가 없어. 그러면 이때 x가 1일 때 성립해야 안 해? 그때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1은 1보다 크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건들을 잘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이 유형부터가 얘를 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일단 첫 번째는요 지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x가 1일 때 두 번째는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그냥 편할 것 같아요. x가 1이라면 어쩌라고 지수가 모든 거네? 너는 성립해요. 오케이 넘어가. 얘는 이 문제는 두 번째는 x가 1이 아니라는 건 1이 아니면 우리는 뭐만 봐야 돼? x-3이 크냐 마이너스 x 플러스 7 요 두 개의 이거를 환산하면 된다. 생각하면 된다니까. x를 넘어가면 2x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맞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주어진 fx, gx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볼 때 얘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 부등호가 뒤집혀 버린 경우가 있었지. 지금은 뭐 한 거야? 지금은 뭐 했을까? 얘가 x가 1보다 클 때를 봤어. 근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좀 정정을 할게. 얘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아까 했던 x가 1보다 클 때로 바뀐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할게. 세 번째는 뭘까? 0보다 크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1보다 작은 상황은 x-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란 친구가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 적용될 거라는 거. 여기서 이거 계속 뒤집고 있으면 의미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딸려요. 요거 넘겨서 해보면 똑같이 2x가 10보다 작은 거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고 끝내면 부등식이 아니죠.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 맞지? 얘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지만 얘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 얘는 요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1보다 큰 범위 안에서 따져보고 있는 거니까 얘랑 요 놈의 공통범위 찾아야 돼. 근데 그 공통범위가 지금은 우연히 어때? 1보다 크고 5보다 크거나 같고의 공통범위는 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가도 돼. 근데 얘 봐봐. 얘도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그 공통범위가 얼마일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는 얘가 공통범위가 되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1일 때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된다며. 그럼 범위는 얘랑 얘를 만족하면서 1을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로 정의가 되는 거겠지. 괜찮을까요? 요거 우리 부등식에서 부호 따질 때는 항상 케이스 나눈 부호의 범위 먼저 생각해주면서 풀어야 오류가 없다. 공원, 공투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요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 건데, 만약에 얘들아, 284번처럼, 284번을 한번 볼게. 쟤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어떻게 돼 있니? x의 범위가 1보다 크네.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볼 건데, 그럼 뭐 먼저 봐? 이제는 범위를 이제 알려줬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때 케이스를 해보면 어때? 이거 질문. 이거 해보면 어때? 하면 봐. 왜? 문제 뭐라고 돼 있어? x가 뭐보다 크대요? 1보다 크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두 번째는 x가 1일 때는요. 이것도 할 가치가 없지. 세 번째만 따져보면 된다. 어떨 때요? x가 1보다 클 때요. 클 때는요.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9보다 작아요. 그럼 다 넘겨요. x제곱 플러스 2x 넘기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2차 부등식 형태가 되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풀자? 인수분해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x의 해가 어떻게 되면 변할까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은 3보다 작다의 형태를 가지겠지. 그래서 저 친구는 해가 답이 뭘까요? 답이 어디 있을까? 2번. 선생님 답이 5라면서요? 아니죠. 뭘 봐야 돼요? 계속 얘기했던 처음에 범위 나눈 친구랑 공통범위가 답이다. 얘가 최소값이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형태가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항상 신경 써주십시오. 요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파트 문제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세 가지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287번 할 건데요. 쟤는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거의 그대로 치환해가지고 풀기 치환해가지고 풀 건데 287번을 한번 보면 누구를 치환할까? 3의 x제곱을 치환하자. 치환했더니 주어진 친구가 t제곱 x 플러스 2제곱이네.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을 때의 해가
누구랑 누구라고 돼 있니? 알파랑 얘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자, 요거 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잘 봐봐. 요 놈의 T 놈의 두 근은 뭐냐면 3의 알파랑 3의 베타인 거지.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 는 0의 두 근은 얘랑 얘죠. 괜찮으실까요? t가 3의 x제곱이니까 x가 알파랑 베타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알파가 더 큰지 베타가 더 큰지는 알파가 더 작겠지 베타보다. 그러면 사실 생각해봐. 이놈의 두근이 뭐야? 이놈의 두근 어떻게 구해야 돼? 6이랑 3이랑 마이너스 해주면 18이고 더하면 40 나가고, 그럼 t는요, 그러면 t는요 3보단 크고요 누구보다 작아요? 쏘리 6보단 작아요. 그런데요 t를 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난 x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t가 뭐였죠? 3의 x제곱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자, 봐. 여기가 중요해. 그럼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루트가 껴있다든지 그런 형태의 뭔가 부등식을 계산할 때는 루트가 있으면 루트를 없앤다든지 무언가가 있으면 제곱을 같이 해준다든지 형태로 뭔가 좀 통일시켜줬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양변에 그러니까 모든 변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로그를 취한다. 그냥 로그를 취한다. 정확하게는 밑이 얼마인 똑같이 3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냥 모든 놈들한테 밑이 3인 로그를 앞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로그 3의 3 이렇게 로그 3의 x 로그 3의 6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양면에 밑이 3의 로그를 취하면 이런 느낌으로 변한다라는 거. 근데 잘 봐. 로그 3의 3은 얼마야? 1. 오케이. 1. 로그 3의 3의 x제곱은? 얘가 앞으로 빠져가면서 뭐가 돼? x가 되죠. 괜찮니? 얘는 그냥 둬. 이렇게 그냥 둬. 이제 얘랑 어때? 동일하게 바꿔놨지? 그러면 알파가 얼마였던 거야? 1이고요. 베타가 얼마였던 거야? 로그 3의 6이었던 거야. 그래서 3의 알파 제곱은 얼마야? 1이요? 알파가 1이니까 미안해 소리 3이요. 그러면 두 번째 3의 베타 제곱. 3의 베타 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 3의 로그 3의 6이지. 얘는 얼마일까? 얼마일까?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곱하기 달래. 3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돼? 18 나오더라.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되는데요. 제를 할게요. 제 뭐야? 293번을 3번을 한번 볼게요. 293번 보면은 요즘 시계가 잘 안 보여. 지금 몇 시인 거예요? 9시 반인 거죠.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요 293번만 하고 5분 정도만 쉽시다. 293번 봅시다. 자, 그냥 4분의 1이라는 건, 그리고 뒤에 2분의 1로 돼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얘도 치환할 건데 누구를 치환하면 좋을까요? 2분의 1의 x제곱이라든지 2의 마이너스 x라든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치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가 0보다 작을 때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고 1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자, 우리 얘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가지고 차근차근 가서 요 결과물까지 찾아냈죠. 그래서 반대로 갈 거야. 얘는 반대로 가는 거야. 얘가 있으니까 얘를 찾아야 돼서 우리가 t부터 출발했지만 이번에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t를 찾으러 떠날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해줄까? 똑같이 밑이 얼마인? 밑이 누구누구인? 로그를 취할 거야. 밑이 누구인? 2분의 1인, 마이너스 2인, 뭐든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요 친구. 취해보면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2, 로그 2분의 1의 x, 로그 2분의 1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괜찮죠? 그러면 다시 또 뭐 해줄까? 일단 2분의 1 하지 말자. 2분의 1 하니까 또 조금 어려운 거 같아. 2분의 1 안 할게. 얘를 이렇게 바꿀게. 그냥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바꿀게. 요게 너희가 풀 때는 요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분수로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바꾸면 얘를 마이너스 x로 먼저 바꿀게.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2로 이렇게 바뀌나? 괜찮니? 얘를 한 번 더 바꿀게. 어떻게? 아까 했던 것처럼 밑이 2인 무언가로 바꿔볼게. 어떻게 돼? 자, 봐봐. 우리 지금 뭐였어? 여기서 이렇게 왔어. 로그 한번 취하면 어떻게 돼? 로그 취할 필요 없어. 지금 얘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밑이 2인 뭔가 지수 형태로 바꿀 거야. 그러면 그냥 2인 이렇게 맞아? 2인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거잖아. 아니?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괜찮니? 이렇게 갈 때는 그냥 밑에다가 2만 써주면 끝. 그럼 이제 2의 마이너스 x가 뭐였어? t였네? 요 대신 t. t는요 2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고요 2의 제곱은 4고요 t의 이 부등식의 근은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군요. 그러면 요 놈 정확하게는 얘기하면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는 0에 두 근인 t는 누구랑 누굴까요? 2분의 1하고 4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등식이 원래 이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혹시 혼동될까봐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얘가 가지고 P랑 Q를 구해달래. P는 뭔데? 두근의 합이 쫙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B 들어가 P잖아. 두근의 합이 얼마다? 2분의 9더라. 두근의 곱은 Q죠. Q는 뭐야? 두근의 곱 얼마? 2. P 플러스 Q를 더한 다음에 2로 곱해달래. 9랑 4 더하면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런 느낌이더라. 요런 느낌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이 조금 어려운데 01 때 열심히 부등식 안 해줬으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우리가 단순히 뭘 따지냐,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따지고
그걸 기준으로 다시 또 판별식을 따져가지고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을 따져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아, 나는 이 모든 함수가 성립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이 부분만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얘는 지금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괜찮을까요? 괜찮니? 그럼 봐봐. 만약에 이 어떤 함수의 최소값이 3이야. 그럼 그 3만 주어진 누군가보다 크면 걔보다 더 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따질 때 이제 이 문제에서 지수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조건 얘네들은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떨어져.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떨어져. 제한 범위가 떨어지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안 떨어지는데 294번을 한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2의 x제곱이라는 친구를 다시 한번 t로 치환을 해놓고 문제를 보면 t제곱 아까 하고 쉰다고 했잖아. 쉬세요. 미안해. 까먹었어. 자, 미안해. 5분 쉬고 하나씩 더 줄까? 남았어. 먹을래? 먹을래 그냥? 안 먹어? 먹을래? 저요. 넌 그만 자. 넌 진짜 맨날 몇 번을 자는 거야?
쉬는 시간 좀 많이 들고 싶어요. 근데 저희 관편성고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2번인가 3번 보지 않나요? 그거 이거 못 끝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끝나고 그거 계속 하려면 해야 돼. 하나 줄게. 여기 있어. 하나 남았어. 자, 갑시다 이제. 자, 근데 그래서 볼 건데요. 294번 볼 건데요.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3이 3제곱이니까 그 플러스 3이 나와서 8t가 정리가 될 거고 플러스 a라는 친구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자고 했으니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에 다른 의미 모든 실수 x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임의의 x, 랜덤 x 그런 얘기죠. 임의의 x, x 값에 상관없이 뭐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 다 항상 항등식을 가리키는 얘기죠. 얘도 항등식을 가르치는 얘기니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a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항상 x보다 초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물러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 그러면 요 상황에서 최소값이 누구니? 여기에서 이 친구의 최소값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꼭지점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 친구가 얘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얘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런데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따져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t의 범위를 봐야 되잖아요. t는 항상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a라는 친구는 사실 요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야. 잘려 있어야 돼. 어디에서부터?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 요 놈의 축을 한번 볼 거야. 축을 한번 본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얼마야? t는 4라는 축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y축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얘는 그냥 뭐만 보면 돼? 너가 그냥 주어진 0보다 x축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따져볼 거 뭐만 따져보면 되냐? 판별식이 어떤 상황이면 될까요? 0보다 작아야 네가 x축보다 붕 떠 있겠지. 맞죠? 0이면 x축하고 어떤데요? 접하고요. 0이면 접하고요.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쵸? 공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해보자.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뭐보다 크면 돼요? 16보다 크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 정수 최소값 얼마일까? 16보다 큰 정수 중에 최소 17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98번 저놈이 진짜 악랄한 놈입니다. 298번이 악랄한 놈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상 298번은 무조건 틀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298번 잘 한번 봐보세요. 얘는요, 얘는 한 번에 할게요. 저 두 번 안 쓰고 똑같이 2의 x제곱을 t라고 하고 그럼 뭐냐?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3이란 친구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지. 그러면 똑같이 뭐 해볼 거냐? 얘 그래프는 아래로 불러올까 위로 불러올까? 아래로 불러올 거고 형아 집중해야 돼. 얘는 축이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t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잘 봐. 근데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다고?
0보다 커야 됐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결국에 내가 좌표평면으로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y축은 확실하게 알아. y축이 어디 있을까? 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맞아? 내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y축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니? 잘 봐. 그러면 여기에 0보다 큰 구간을 따져야 되니까 이 그래프는 다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빠바바바바방 빠바바바방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니? 왜냐면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0은 포함해 안 해? 포함하지 않아. 괜찮을까요?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주어진 요 값 정확하게는 여기 딱 y축과의 절편이 0이면 걔는 0보다 크거나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렵나요? 잘 봐.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볼 때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 있을 땐 그 알파 그 접해 있는 그 근 하나 빼고 모든 놈들이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포함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너무 어렵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x축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어져 있는 축은 얘잖아. 축은 얘죠. 얘죠. 얘인데 y절편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지금 얘 첫 번째 그려놓은 얘처럼 그려질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려놓은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세 번째에 있는 요런 친구처럼 그려질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y절편에 따라서 이해되실까요? 그럼 잘 보세요. 0보다 큰 구간에 있는 점선이 아닌 실선을 볼 건데 만약에 파란색이라면 항상 0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죠. 요 음수인 구간 있잖아요. y절편이 음수인 이므로 괜찮나요? 근데 빨간색을 한번 볼게요.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구간에 근이 몇 개야? 0일 때 근이 딱 하나 있죠. 여기 요거 0일 때 원점일 때 요거. 그러면 얘는 그치만 이렇게 돼 있는데 0은 포함시키니 안 시키니 지금 현재?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a-3이라는 친구가 0이어도 0보다 크니 안 크니? 이 주어진 이 함수가. 자,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 y절편이 0일 때 함수의 최소값이 0이야 아니야? 다시 물어볼게. 이 점은 0,0이죠. 0,0이야. 0,0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야? x가 0일 때 y가 0이란 얘기야. 그럼 x가 0일 때 y가 0이면 그 구간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지. 0이니까. 0보다 클 때를 따지는 건데 0일 때는 안 따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 주어진 놈이 0이어도 최소값은 항상 0보다 큰 누군가일 거기 때문에 0보다는 항상 크다고. 흰색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서 이 y절편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까?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돼. 0보다 작은 것만 아니면 그 그래프는 항상 0 초과에 있어. x축 초과에 있어. 그러니까 a-3이 뭐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음수일 때. 그 말고 다른 295, 96, 97번들은요. 축이 다 y축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뭐만 따져보면 되냐면 어차피 최소값만 따질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냥 뭐만 따지면 돼요. 축이 이렇게 있다고, 축이. 그럼 얘는 뭐만 올려주면 돼? 이 그래프만 판별식으로 위로 띄워주면 모두 성립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요런 느낌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98번 지금 설명 한번 했는데 이해가 잘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한 번 해보시고 또 안 되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3개 남았거든요. 더 하면 화내실 거죠? 욕하실 거죠? 숙제를 안 해주시면 되죠. 그렇습니까? 숙제만 그러면 여기까지로 할까요? 97? 그러면 상관없습니까? 진도는 좀 나갈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여기까지로 할게요. 97? 네, 97. 97? 오케이, 97.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함수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로그 함수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돼. 어차피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딥하게는 하지도 못하고요. 빠르게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좀 정석을 좀 얘기해주고, 요게 이제 지수함수죠. 요게 지수함수의 형태죠. 얘를 로그 형태로 좀 바꿔보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로 좀 바꾸면 로그 정확하게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나오죠. 둘이 같은 얘기죠. 잘 생각해봐. 근데 우리가 뭐 y는 3x-7 이런 것들에서 y는 x 대칭 공투에서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여기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 넘기고 y 플러스 7은 3분의 y-7은 7은 x 해놓은 다음에 x랑 y의 위치만 싹 바꿔보면 그게 역함수 되는 거죠. 아 미안해, 역함수 미안해. y는 x의 대칭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런 y는 x의 대칭인 형태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얘도 y랑 x랑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y는 로그 a의 x로 정의가 되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로그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로그 함수로 부르는데 그럼 이제 얘랑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어때?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y는 x의 대칭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얘기해 y는 x의 대칭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얘고 x랑 y 위치를 바꿨을 뿐이에요. 즉 얘랑은 y는 x의 대칭 관계다.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이렇게 볼 건데 x축이 이렇게 있고 y는 ax의 친구가 a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여기서 얘는 얼마야? 0,1이야. 그렇지? 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근데 y는 x는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어떻게 그려져? 얘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흰색이 y는 a의 x제곱이라면 이 빨간색이 y는 로그 ax라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내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얘랑은 딱 y는 x 대칭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도 걔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요거에다가 y는 x 대칭 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요거에다가 얘가 요거랑 얘 이 부분이 요렇게 바뀌고 요 부분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아, 뭐라는 거야? 미안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상한 짓 해놨어. 오케이, 미안해. 다시 할게. 개똥같이 해놨네. 로그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요런 느낌인 거야. 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왜 비웃어 미안해. 얘가 얼마야? 1,0이래요. 왜냐면 y는 ax가 항상 지나는 y좌표 0,1이잖아. 걔가 y는 대칭되면서 얘는 항상 1,0을 지난다. 그러니까 요거 역함수래. a가 그러면 1보다 작고 0보다 큰 놈은 어떻게 지나갈까?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나간 거야. 왜 자꾸 비웃어요? 왜요? 포인트는 뭐냐면 자, 지수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지. 봐봐, 이 흰색이 1보다 클 때거든요. 얘도 어때요? 왜?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그거는 동일하더라. 이해될까요? 똑같아.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인 건 지수함수랑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잘 봐요. 지수함수에서의 정의역이 어땠어? 지수함수 정의역. 얘기해볼까? 정의역이 어때? 모든 실수.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왜? 이렇게 가잖아, 얘들아. 맞아? 지수함수가 요거지. 요거 지수함수가 요거잖아. 정의역, 모든 실수. 치역은 0보다 큰 실수. 양의 실수. 맞니? 근데 그 놈을 y는 x의 대칭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이 흰색 그래프는 정의역의 범위가 어때야 돼? 얘는 정의역의 범위가 어때? 양의 실수. 음수 없잖아. 양의 실수. 그리고 치역의 범위가 어때? 모든 실수. 여기서의 정의역과 치역이 그대로 뒤집혀 버리죠. 역함수 되면 y는 x 대칭되면서. 이해될까요? x가 y 역할하고 y가 x 역할 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뒤집혀서.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 원래 모든 실수였던 게 여기 와서는 y가 모든 실수를 갖고, 그러니까 치역이 모든 실수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서 치역이 양의 실수라면 여기서의 정의역이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거죠. y는 x 대칭이 되면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당연히 지수함수라는 친구를 역함수로 때렸기 때문에 얘도 무슨 지수함수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무슨 함수일까? 1대1 함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할 마지막 얘기예요. 자, 지수함수, 우리가 공투에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다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뭘까요?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 함수가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할까? 1대1 뭐라고?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건 뭘 1대1 대응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아니면서 뭐 정의역이랑? 어떨 때? 똑같을 때. 잘 봐. 내가 지수함수 때릴 때 지금 정의역과 치역이 같니? 같아 얘들아? 내가 항상 얘기한 정의역은 뭐야? 양의 실수였고 치역은 뭐야? 아 미안해.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이 양의 실수였잖아. 지수함수에서.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를 다룰 때 애초에 밑을 뭐로 따져? 밑을 뭐로 따지고 있니? 0보다 클 때로 따지고 있지. A가 지수함수에서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될 수 없고 그걸 우리가 밑진수 조건 따졌었잖아. A가 0이 될 수 없고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될 수 없으면 그 위에다가 X에다 뭘 달든 간에 얘들아 그 치역은 항상 뭐밖에 안 돼? 양수밖에 안 되죠. 밑이 양수인데. 맞아요? 그래서 정의를 하기를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의를 하기를
정의역과 치역은 집합관계로 나타낼 건데 이 치역이 양의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양의 실수 안에서 따지고 있어요. 사실은. 걔를 뒤집고 하지 않고 왜냐면 A라는 친구가 양수니까 0보다 큰 놈이니까 여기다가 뭘 달아놔봤자 이 결과물은 뭐일 수밖에 없다고? 양수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별하지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집합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고등학교 범위에서 정의하는 건 정의역의 범위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치역과 정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라고도 합니다. 괜찮아요? 좀 어렵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어디? 98? 97?